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인도네시아 대 이라크. 일단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조별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3위인 베트남과는 승점 4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남은 조별리그 경기는 좀 다 두 경기 뿐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점 좀 고려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2위 안에만 들면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안정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이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전승 중으로 1위에 위치해 있고 이제 3차 예선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라크 입장에서도 이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1위 진출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이전 맞대결에서는 이라크가 홈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큰 차이를 보였지만, 그때와 다르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토메야 같은 그런 네덜란드 기여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네이메어의 풀백이 베르통까지 이제 소집이 되면서 전력이 더 강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인도네시아가 이제 이라크한테 좀 대패한 6개월 전과는 다르게 좀 많이 좀 변화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6개월 전보다 인도네시아의 그런 조직력이나 경기력이 많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홈에서 이라크 상대로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는 않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게다가 뭐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무승부만 거둬도 이제 1위를 확정짓기 때문에 굳이 뭐 이제 무리해서 약간 좀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좀 적은 편에 좀 속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좀 동기부여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배당 대비 인도네시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인도네시아 프랜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대 한국. 자, 우선 이제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김민자 선수 그리고 이제 서령호 선수가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있는 그런 좀 한국이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C조 내에서 이제 최악체로 평가받고 있고 사실상 탈락이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좀 싱가포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1위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기기만 하면 1위로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경우의 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한국이 이제 원정이라 해도 좀 템포 조절하면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가 좀 생각보다 약간 좀 전개 면에서 좀 좋아요. 네. 그리고 좀 역습 전개가 좀 좋고, 그리고 득점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따금씩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한국이 좀 전반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자, 뭐 그렇다 해도 양 팀의 좀 체급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이 무난히 좀 이길 것으로 보지만, 문제는 한국이 좀 생각보다 좀 공격이 답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차를 벌리면은 계속해서 공격해 나가기보다는 좀 볼을 돌리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한국이 이제 이기면 이겼대 대승까지 장담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요거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싱가포르 네, 프랜스 쪽 네, 가도록 하거나 아니면은 5.5 기준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싱가포르가 당연히 좀 득점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 가능성보다는 무득점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렇게 많이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 혼자서 6골 이상을 넣어야 이게 오버가 나는데, 그건 약간 좀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5.5 기준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 대비했을 때 싱가포르 프랜스 가져가거나 원오버는 언더사이드 가져가는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대 필리핀. 자, 우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쯤에 이제 김상식 감독님을 이제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 월드컵 조별 예선 탈락이 이렇게졌다 보니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감독 교체로 좀 승부수를 띄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도 뭐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 전북에서 우승 트로피를 많이 들어 올리며 좀 결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베트남의 그런 반등도 어느 정도 기대는 해볼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3위로 이제 2위인 인도네시아와 승점 4점 차가 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 이제 2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경기는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좀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뭐 2위 안에 들어가기는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1말에 좀 그런 좀 가능성이라도 좀 생기려면은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베트남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초반부터 베트남이 좀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베트남의 그런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았지만, 이제 필리핀도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약간 좀, 그리고 이제 새 감독 그런 좀 체제에서의 그런 좀 경기전까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이제 베트남이 공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좀 베트남이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살아날 만한 요소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예선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없는 상태고,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동기부여 면에서도 양 팀의 차이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베트남이 좀 그동안의 부진을 씻고 좋은 결과를 내 어느 정도 흐름 전환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트남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베트남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대 태국. 자,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우레이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그 외에 주전 미드필더 한 명도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중국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2위에 위치해 있고, 이제 3위인 태국과는 승점 3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이번 경기에서 태국한테 지게 되면은 승점이 같아지게 되고, 그리고 중국의 마지막 상대팀이 한국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약간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태국한테 지면은 중국의 2위 유지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태국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이기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여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뭐 좀 태국이 초반부터 좀 템포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좀 라인에 올라간 좀 태국 상대로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레이의 부재가 이제 공격에서의 그런 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최근 중국의 경기력이 좋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충분히 좀 태국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좀 배당 대비 좀 중국 승은 그렇게까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라고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간다고 하면은 요거는 태국 사이드 가져갈 것 같아요. 태국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면은 오바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스탄 대 말레이시아. 자, 일단 이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별리그 1위로 이제 오만가 승점이 같고 이 경기를 이겨야 오만가의 그런 1위 경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반대편에서 오만 같은 경우에는 최약체인 그런 대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이길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르기스탄이 이 경기를 만약에 잡지 못하면 1위는커녕 잘못하다 이제 2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3위로 이 경기를 만약에 잡으면 이제 2위로 3차 예선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왜냐면 이제 말레이시아가 이제 이 경기 다음 마지막 경기가 최약체 대만이 좀 상대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 경기를 만약에 잡을 시 2위 사수가 굉장히 좀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가 이제 원정에서는 좀 최근 계속해서 좀 승이 없어요. 그러면서 원정 경기력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좀 좋은 기동성을 통해 이제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좀 플레이가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좀 잘 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이전에 비해 좀 경기력이나 좀 모멘텀 요소 쪽에서 많이 좀 떨어진 그런 말레이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결과 또한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홈팀인 키르기스탄이 더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좀 최근 좀 양팀의 흐름, 그리고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를 고려하면은 그래도 요거는 키르기스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티자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키르기스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키르기스탄 승. 그리고 언어바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 대 레바논. 자, 이 경기는 이제 카타르에서 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팀 입장에서는 중립구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2위로 이제 3위 레바논과 승점 5점 차가 나기 때문에 이번 경기 무승부 이상의 결과만 만들어도 3차 예선 진출을 확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뭐 전혀 급할 게 없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이제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 외에는 크게 의미 없는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레바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이기고 봐야 되는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의 주전 수비수들의 결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레바논이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레바논의 공격 전개가 많이 이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 좀 수비 밸런스가 대체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레바논이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좀 공격에서 안 풀릴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죠? 일단 뭐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뭐 체계적인 그런 전개 플레이가 없고, 그리고 롱볼이나 좀 크로스 위주의 그런 좀 단조로운 좀 공격이 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점을 고려했을 때 솔직히 뭐 레바논이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떨어지는 그런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자체는 느린 템포로 진행되며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고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좀 이겨야 되는 그런 좀 경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제 레바논 상대로도 솔직히 뭐 팔레스타인의 그 높은 득점력을 좀 기대를 하기는 많이 어렵다 보니까 여기는 좀 고민을 하다가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팔레스타인 햄무나 우승준을 올라가는 경기, 안 그럼 언어바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르단 대 타지키스탄.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선수들이 소집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파키스탄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파키스탄과의 경기를 토대로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팀 내 지금 핵심 윙어인 이제 알타마르가 해트트릭을 하면서 이제 좀 좋은 폼을 이제 보였었죠.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요르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 경기도 이제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홈에서 요르단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양팀 다 승리가 어느 정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라인을 올리며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래도 이제 지금 타지키스탄에 비해 요르단의 공격 전개 및 메이킹 능력이 더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요르단이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요르단이 뭐 힘을 뺄지 안 뺄지는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양팀 다 좀 풀 전력으로 나선다고 하면은 경기는 당연히 요르단이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내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요르단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르단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요르단 승분 경기. 그리고 언오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르단 승에 2.5 기준 오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일단은 이제 인도 대 이제 쿠웨이트. 여기는 인도 프랜승 고배당 무승부. 네, 언어가 본다고 하면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대 이제 카타르. 네. 자, 물론 이제 카타르가 조별리그 1위를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좀 로테이션 위주로 돌릴 가능성도 염두는 해도 되지만, 그렇게 뭐 돌린다고 해도 아프가니스탄과의 좀 체급차가 워낙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뭐 카타르 승에 마이너스까지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친선 경기 두 경기, 지브롤터 대 웨일스. 네, 요거는 지브롤터 4.5 프랜승 이런 경기. 그리고 언어버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대 캐나다. 이거는 네덜란드 승. 언어버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그 외 경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